자, 안녕하세요. 이제는 4주차까지 왔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실진 몰랐습니다. 자, 다른 데서는 댓글이 많이 안 달렸는데, 그래도 이렇게 댓글까지 달아주시더라고요. 자, 정말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니까 더 힘을 내가지고, 계속적으로 여러분 시험 보는 날까지는 그래도 쭉 할 수 있도록, 계속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3월 11일, 월요일, 우리 매일헌법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러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여러분, 경제질서. 그러면 우리나라 헌법의 경제질서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다 아실 거예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사회국가 원리 중에 하나의 대표 선수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게요, 기본권 조문 그 안에 들어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 조문을 잘 안 해오시는데, 조문도 많거든요. 이거 조문 반드시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자, 일단은 헌법에, 자, 볼게요. 헌법에 119조, 그 다음에 120조부터 121조, 122조, 123조, 124조, 125조, 126조, 127조 이렇게 해갖고 모두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거 안 외우시면 문제 자 시험장 가서 곤란하실 거예요. 요 구체적인 조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8조문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경제질서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기본 내용을 담고 있는 기본 원리를 담고 있는 게 119조예요. 이 헌법 조문들이기 때문에 이 헌법 조문은 반드시 암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험 보기 전에 기본적인 조문하고 이 헌법 조문 전문이라든지 기본권 내용, 그 다음에 기본권 아니지만 뒤에 있는 파트에서 이거 중요해요. 요 뒤에 뭐 있어요? 128, 119, 130 헌법 개정 절차. 대부분 그거는 다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그래도 조문은 꼼꼼히 보시길. 자,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1항과 2항으로 나눠져 있고요. 1항에는 자, 요거는 그냥 자유, 시장, 경제 질서 이렇게 돼 있죠. 특히 우리나라는 제헌헌법부터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아니에요. 우리나라 제헌헌법 당시에는 국가 주도형 경제질서로서 어떻게 보면 자 계획경제에 가깝습니다. 시장경제라는 개념 자체가 2차 때 들어왔어요. 시장경제가. 그 다음에 개인의 창의 이걸 존중하고 이런 용어 자체는 5차 때 들어왔어요. 3공화국 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니까 1공화국 말에 들어왔고 3공화국인 5차 때 뭐가 들어왔다? 개인의 창의를 존중하고 이런 단어가 들어왔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시험 문제 자 연역적인 문제를 따져도 우리나라 제헌헌법은 계획경제였다. 꼭 기억하세요. 개인의 창의를 존중하고 이거 5차 때 들어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유시장 경제질서인데 그러니까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합니다. 국가는 간섭을 원칙적으로 하지 않겠다. 다만 2항에 들어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국가는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규제와 조정을 한다는 건 움직이겠다는 거잖아. 국가가 관여하겠다. 왜요? 그랬더니 요 사이에 목적이 써 있어요. 경제민주화, 그다음에 적정한 소득 분배, 권한남용 방지를 목적으로 이렇게 써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입장에서 경제민주화, 권한남용 방지, 그다음에 적정한 소득 분배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되는지 특정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포괄적인 규정으로서 거기다 이거 공공복리하고 가까운 국가적 목적이에요. 공공복리의 구체적인 목적을 여기다 써놨는데 목표를 써놨기 때문에 포괄적이고 그다음에 개별적이고 구체성이 없어요. 그럼 국가가 언제 규제가 들어올지 언제 조정이 들어올지 솔직히 남용이 우려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기다가 하나하나 써준 거죠. 120조 아시죠? 천연 자원을 위한 개발은 법률로서 이런 얘기 하고요. 공익에 최대한 부합하게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121조 이것이 문제 많이 나오잖아요. 농지 자, 우리나라는 뭐라고 해요? 경자유전이란 말 씁니다. 그러니까 경작을 할 자가 아니면 토지를 소유할 수 없다. 그러니까 소작자 안 된다. 다만 임대차, 위탁 경영은 뭐가 있을 때 법률에 근거를 두고 언제 농지의 효율적 이용 또는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이거 꼭 암기하셔야 돼요. 122조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시험에 122조가 많이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 일반적으로 농지에 쓰니까 농어촌 그러니까 국토개발을 해야죠. 나머지 국토개발을 하고 계획개발 그 다음에 123조 이거 농어촌이잖아요. 농어촌 그 다음에 자 중소기업 이런 것들 지역 그 다음에 자 지역 지역적 어떤 개발 이런 것들 여기 있어요. 대기업하고 대등하게 노노노노 중소기업 보호 요성은 대기업과 대등하고가 아니죠. 그럼 124조 이거 소비자 보호운동이에요. 그 다음에 대무역을 육성해야죠. 보호 육성. 그 다음에 126조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126조 기본적으로 126조 사기업을 국공유화
원칙 안 되고요.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는 법률에 근거를 둔다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좀 암기 좀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아주 특이한 용어가 있죠. 국방상, 국민경제상, 긴전한 필요라는 그런 것들은 좀 암기 좀 하셔야죠. 마지막이 이제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자 표준제도, 표준화 뭐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기본적으로 국가가 주도적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동물복지라는 기본 표준 이런 것들을 자 요거는 반드시 암기하시고 거기에 딸린 판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조문 문제로 낸단 말이에요. 이 조문 문제 정리 안 하시고 나가면 나중에 뒷골 잡아요. 아시겠죠?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깔끔히 하고 문제 볼게요. 자 1번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생활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과 개발, 보전을 위해서 법리 정한 바에서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그래요. 국가는. 그러니까 원래는 자유와 창의를 기업과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지만 그렇지만 자 예외적으로 이렇게 자 국민 생활, 모두의 생산, 국토의 효율적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그거 예외적으로 제한 의무 할 수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토지거래 허가라든지 개발 제한 구역 지정이에요. 그러니까 122조하고 관련된 거. 그다음에 2번 국가는 경제 주체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경제 민주화. 이거. 이게 바로 119조 2항에 써 있는 지문이에요. 그다음에 3번 농지에 관해서 경제 유전 원칙을 달성. 경제 유전 원칙. 오케이. 자, 농지 임대차 위탁 경우 허용될 수 없다. 소작제가 전면적으로 금지되고 농지 임대차 위탁 경영은 농업 생산 정책과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법률에 근거를 둔다면 가능하다라고 했잖아요. 이거 121조 아주 그냥 그 유명한 조문 그대로 냈네요. 이거 틀린 지문으로 이렇게. 4번 우리 헌법 경제질서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 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 119조 1항이죠. 이에 수반되는 각가지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복지,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의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 경제질서 성격을 그래요. 119조 2항까지 보니까 알 수 있더라. 아주 정상적인 지문이네요. 따라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정답을 고르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이 조문을 암기 안 하시면 문제 못 푸는 거 보셨죠? 이 경제질서에 관한 문제는 사회적 시장 경제질서 또는 사회 국가 원리에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 법조문 정리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판례가 그렇게 많지 않은 영역이다 보니까 조문 문제로 많이 내요. 꼼꼼히 암기하시고 확인학습 꼭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작하는 한 주의 월요일이었습니다. 내일도 출석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